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단계에서 국어를 강의하고 있는 이선재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직 시험이 끝난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7, 8월 커리큘럼에 대한 간략한 소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2020년 선제국어가 목표를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개념의 최소화, 문풀의 일상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 개념을 배우고 난 다음에 언제든지 문풀 훈련을 짤 수 있도록 지금 커리큘럼을 잡아놨는데 2026년도 전체 커리큘럼 영상은 이전 페이지를 확인해서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는 학생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질문을 하세요. 지방직 끝났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당장 7월과 8월에 제가 어떤 커리큘럼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이 워낙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 지금 영상은 7월과 8월에 한정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맞춰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직이 끝난 다음에 제가 총평을 뭐라고 올렸냐면은 이번 지방직 시험에 우리에게 던진 화두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바로 국어의 양극화 현상.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시간 단축의 문제다.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국어의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들? 그쵸.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기본적인 국어 능력이 좀 뛰어나신 분들은 짧은 시간만 공부해도 성적이 잘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기본적인 국어 능력이 약간 부족하셨던 분들은 점수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시간을 너무나도 많이 썼기 때문에 다른 과목을 밀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지방시험이 끝난 다음에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양극화 현상 속에서 본인에게 맞춘, 본인에게 딱 맞는 커리큘럼을 찾아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양극화라고 하는 건 이렇습니다. 국어 강자와 국어 약자가 나눠져 있는데 예전 시험은 달달달달 지식을 암기하는 영역이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이 둘의 구별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독해가 워낙에 많이 나오고 또 추론형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기본적인 언어 능력, 추론 능력, 어휘력, 독해 속도가 빠르신 분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험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 국어 약자이신 분들은 이런 능력이 약간 부족하시기 때문에 그쵸. 똑같은 점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점수를 얻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제 이 국어 약자이신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전반적인 풀이 속도가 느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지금 95점 100점에 만약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이분들보다 훨씬 많이 걸려서 타 과목에 영향을 주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건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국어 약자인지 강자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국어 강자이신 분들은요. 전체 문제 중에서 많게는 16문제, 적게는 14문제 정도가 어느 정도 학습이 이미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요. 본인의 언어 능력으로 커버가 안 되는 그 영역을 집중적으로 한 다음에 감유지 훈련을 꾸준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어 능력으로 커버가 안 되는 그 영역에 바로 뭐가 있을까요? 논리 3문제. 그치? 근데 공문서 1문제. 이 문제는 항상 나오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4문제라고 하면 전체 20문제가 본인의 언어 능력만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논리와 공문서는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적인 독해력으로 어느 정도 다 커버가 가능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쵸. 끊임없이 꾸준히 감유지 훈련을 중점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험에서는요. 이 국어 강자이신 분들은요. 전체 학습량이 그쵸. 사실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국어 약자이신 분들이 강자이신 분들의 학습법을 따라가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양질전화. 어느 정도 좀 입력량이 있어야지 산출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이 어느 정도 쌓여야지 이게 질적으로 전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국어 약자이신 분들은요. 독해력 강화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영역 강화,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풀이 속도를 높이는 훈련까지 정말 꾸준히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번 시험 보신 다음에 좀 속상하셨을 거예요. 내가 공부했던 기간이 저 친구보다 더 긴데 왜 내가 이렇게 풀이 속도가 느릴까? 왜 점수가 더 안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셨을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특히나 이 국어 약자이신 분들을 생각해서 정말 좋은 커리를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를 믿으시고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은 역전이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두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국어 강자이신 분들한테는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만하지 마세요. 이 시험은 역전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현재 시험은요. 독해가 그래도 무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첫 번째, 첫 해기 때문에 논리도 무난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분들은 지금 독해가 강점 아니겠어요? 독해가 무난하게 나왔는데 만약에 내년 시험부터 논리나 공서 같은 본인의 언어 능력으로 커버가 잘 안 된 영역에서 조금이라도 변별력 있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금방 역전을 당해요. 왜냐면 논리, 독해가 아주 최고 난도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노력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 강좌이신 분들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자만하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하고 특히나 국어 강좌이신 분들이 자기의 실력을 믿고 국어를 완전 손을 놔. 그러면은 시험장 당일에 가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강좌이신 분들은 절대로 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앞에서 학습량을 줄여서 압축적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특정 영역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매일국어 등으로 꾸준하게 감을 유지해서 가야지만 역전이 안 당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면에 국어 약자이신 분들한테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역전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시험이 특히 독해 같은 영역이 아주 고난도의 문제, 킬러 문제가 나오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실하게 제가 하라는 것, 제가 풀라는 자료를 열심히 읽으면서 양을 채우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틀림없이 최강자가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국어 약자이신 분들이 성실하게 따라가잖아요. 만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풀이속도 특히 느리신 분들은요. 이게 단기간 해결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있다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 단축 훈련을 계속해서 해서 우리가 정말 최강자로 그래서 국어의 최강자로 우뚝 설 수 있는 그 역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꾸준하게 훈련만 하시면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자, 강자이신 분들은 자만하지 마시고요. 그다음 약자이신 분들은 실망하지 마세요. 이 시험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역전이 가능한 시험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강자일 때 내가 약자일 때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야 되냐. 이 7월 프로그램을 보면서 커리를 보면서 제일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게 이거예요. 선생님 되게 헷갈려요. 수빈이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올인원이 있는데 이걸 다 들으란 말이에요. 이 질문을 진짜로 많이 하세요. 자,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체 커리 영상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거를 책을 나눠놨냐. 솔직히 연구소랑 저도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그냥 한 것만 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이유가 선제국어를 듣는 수강생들이 너무나도 많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요. 어떤 분들은 저는 뭐 요런 거 빼고는 요거만 딱 공부하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전반적으로 국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인원은요. 초시생들이나 N시생이라고 하더라도 국어가 전반적으로 약하신 분들한테 정말 강추하는 그런 어떤 커리입니다. 그래서 특히 초시생들 그리고 N생들 중에서 국어가 전반적으로 약하신 분들은요. 한 권 올인원은 그냥 한 번에 전체를 정리하고 바로 문풀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런데 N시생분들 중에서 특정 영역이 약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선생님 논리가 약해요. 저는 이번에 다들 쉽다고 했던 공문서를 갖다 틀렸어요. 선생님 저는요 독해에서 특히 논증구조 그쪽 파트가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 부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신 분들은요. 그쵸. 골라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본인에게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힘들지만 책을 나눠서 지금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인원을 들으면서 이걸 다 들을 필요는 절대로 없다. 절대로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셔서 나한테 약한 게 무엇이냐. 내가 논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논리. 수빈이교 요것만 들으시면 되고요. 난 공문서랑 문법 지문이 나오면 다 막혀요. 그러신 분들은 요것만 들으시면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른 영역 강한데 전 독해가 좀 전반적으로 너무 약해요라고 하신 분들을 위해서 특화된 영역의 그쵸 약점 강화용으로 만든 게 수빈이교 독해이기 때문에 그땐 또 독해만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러나 초시생분들 전반적으로 국어가 약자이신 분들은요. 한 권 올인원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실력을 가지고 그대로 문풀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책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면요. 이게 수빈이교 논리책과 공문서 그다음에 문법 독해 책입니다. 책이 지금 이제 바로 다음 주에 나올 예정이니까 여러분께서 골라서 들으실 분들은 이 책을 선택하면 되고요. 이게 한 권 올인원이에요. 그래서 한 권 올인원은 말 그대로 한 권으로 끝장내자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강용으로 정말 압축적으로 논리를 할 수 있는 또 압축적으로 3시간 만에 끝내는 문법 독해라고 하는 특강용 책이 같이 따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국어 약하신 분들은요, 주저없이 올인원을 선택하시면은 전체를 쫙 다 잡는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번에 지방직이 우리에게 던진 화두, 국어의 양극화 시대에 일단 나의 상황을 파악하자. 그래서 부분적인 영역 특화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전반적인 국어 강화 영역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리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지방직이 던진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이것이죠. 시간 단축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95점, 똑같이 100이 나왔어. 똑같이 85가 나왔는데 풀이 시간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풀이 시간을 속도를 높여야 되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은 딱 하나예요. 일상적인 훈련만이 풀이 속도를 높일 수가 있다. 전 정말 저걸 믿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다들 욕심이 있잖아. 빠르게 풀고 싶잖아. 근데 아무리 빠르게 풀고 싶다고 하더라도, 내 욕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풀이 속도 갑자기 높아집니까? 이건 마치 뭐랑 똑같냐면은, 내가 지금 달리기를 잘하고 싶어. 마라토너가 막 되고 싶어. 내가 욕심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기초적인 체력 훈련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마라톤 완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똑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풀이 속도가 느리신 분들, 일상적인 어떤 훈련을 통해서만 이걸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제가 소개하는 이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은 뭐냐? 6월에 벌써 책이 나왔죠? 신유형 독해야 산다입니다. 독해를 해야만 산다. 독하게 독해하자. 이런 이름이었었는데 이번에 1일 1독이라는 제목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켰죠. 그래서 1일 1독 같은 책은요, 말 그대로 독해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용 책이에요. 학생분들이 정말로 많이 질문하는 게, 선생님 저희는요 저렇게 긴 지문이 안 나오는데 왜 지문이 저렇게 길어요? 이런 말씀을 정말로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항상 드릴 말씀 그렇습니다. 독해력을 향상하고 싶으세요? 풀이 속도를 높이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장문을 읽어야 돼요. 장문을 읽으면서 각각의 정보가 어떻게 배열돼서 구조화되는지를, 그거를 분석적으로 읽지 않으면은 근본적인 독해력 향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문으로 구성을 한 1일 1독은 말 그대로 독해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는 다 신유형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면은, 토막으로 보게 되면은 그대로 또 실전 문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독해를 하고 싶다. 그럼 무조건 1일 1독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독해력 자체를 강화한 훈련이 1일 1독이라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감을 유지하면서 실전형 훈련을 꾸준하게 시킨 게 바로 매일 국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7월 중순 정도 되면은 개념이 다 끝나게 됩니다. 8월부터 여러분들 바로, 7월 중순이 아니라 8월 중순 정도 되면 이제 개념이 끝나게 되는데, 8월부터 개념 학습이 끝나면 바로 우리가 문제풀이를 할 수 있도록 매일 국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매일 국어는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나오는데 8월, 10월, 12월, 2월. 여러분들께서 개념 학습이 끝나면 국가직 시험을 보는 그 기간 동안 끊임없이 일상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문제를 제공을 해드리는 그런 컬입니다. 그래서 1일 1독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독해력 향상이라고 한다면은 매일 국어는 완전히 인역주 시험과 정말로 똑같습니다. 적중률 높은 건 당연히 알고 계시죠? 문제컬 정말 좋은 건 다들 입소문을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개념이 끝나면 바로 일상적인 문제풀이를 통해서 감을 유지하고 풀이 속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정말 좋은 문제를 선택하세요. 좋은 문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께서 일상적으로 훈련할 때만이 결과적으로 속도와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7, 8월 컬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이제 정하셨습니까? 저희는 두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국어 양극화 시대. 우리가 본인의 위치 확인을 정확하게 강자인지 약자인지를 파악하셔서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 절대로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양을 줄여가지고 감유지 위주로 해도 충분히 점수가 나오는 분이 계시고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양을, 읽는 텍스트 양을 늘려서 전반적으로 국어에 대한 감을 높여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자, 어떤 쪽을 선택하시든 간에 여기에 맞는 거리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제고를 믿고 선제고 거리를 따라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시간을 단축하고 싶다면은 일상적인 문풀 훈련만이 답이다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자, 선제고를 선택하시면 제가 양질의 문제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드리겠다. 여러분께서 문제풀이를 하고 싶은데 좋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안 하게 하겠다. 약속 드렸죠? 올해도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월이고 시작됩니다.
우리가 내년도 합격을 위한 첫걸음이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뜨거운 여름 우리 뜨겁게 강의실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강의 때 뵙겠습니다.